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를 통해 절감이 예상되는 53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동시에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번 달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연수원에서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의혹 등을 논의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 101명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에서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와 사법개혁 저지 사건의 책임 규명, 전국 법관 대표회의 제도화 등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리와 원칙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의 회의인 만큼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대영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은 지난달 26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후임이 결정됐습니다. 최근 이화여대는 이사회를 열고 김혜숙 철학과 교수를 제16대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입학 논란 등이 불거졌을 당시 교수 시위를 주도하는 등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맞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임명된 김혜숙 총장은 이화여대 개교 131년 역사상 최초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 동창 등 2만 4천여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빚독촉을 하며 채무자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 특별 2부는 대부업체 A사가 감독기관인 서울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 추심 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